제가 중국 경제 붕괴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중국 경제는 성장이 지속될 거다, 내지 현상 유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경제가 위험에 부딪혔다,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경제의 최근 이 저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문제가 터질 때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인 양 해요. 자, 그런다면 지식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측 능력이나 판단 능력을 상실한 채 이제 문제가 골만 올 때 중계하듯이 하는 것, 그건 지식이라고 볼 수 없죠. 자, 어제 조선일보가 인구 감소, 성장률 추락에 쏟아지는 중국 쇠퇴론이라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문 기자 최유식이 쇠락의 길에 접어든 중국 경제, IMF가 올해 5.2%로 중국 경제가 반등을 하지만 2027년에 중국 경제는 3% 성장을 기록하게 될 거다. 자, 이제 중국 경제가 좋았던 시절은 끝나가고 있다라고 영국 언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장 동력이었던 중국의 노동 인구가, 중국이 원래 싼 저임금의 대량 인구로 저렇게 올라왔지요. 2015년에 정점이었고 그 뒤로부터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 인구는 2056년에는 미국이 중국을 추월하고, 그래서 서방 국가가 반도체를 전방위로 제재를 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지금으로부터 더 미국을 따라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현재 사회 시스템으로 첨단 산업 위주로 지금 재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거라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조선일보 결론이. 중국은 일본의 전철이 아니라 일본 문턱 발밑까지도 못 따라오고 현재 이 상태에서 붕괴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3% 성장을 한다면, 최근에 뭐 5%라면 중국의,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성장률은 반으로 접어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미 지금 중국이 3%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요, 지난 1월 18일 중국의 좋았던 날은 갔다라고 하는 기사에서 60년 만에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고 성장 속도도 느려졌고 서방 투자자들은 중국을 외면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중국센터 연구원 조니 매그너스 말을 빌어 앞으로 5에서 10년 중국 경제 성장이 답보 상태에 머무를 거라는 점에 익숙해져야 한다. 중국은 지난 10년이나 20년 사이에 있었던 세계 경제 동력의 역할을 상실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거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이 거품 이후에 일본과 놀랍게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결국 중국이 인구 구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인구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요, 중국의 붕괴는 이중적인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경제는 자본주의, 정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중국의 소수의 과두 지배 체제가 중국을 갖다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제 그 소수의 과두에서도 나아가서 시진핑 1인 독재로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면 시진핑이가 당정 원톱 붙이기로 조직 개편을 해서 완전히 자기가 1인자로서,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상무위원 5명이 공동 통치하는 시스템에서 시진핑 천하로 마지막으로 이제 재편하는 단추가 내일 열리는 중국 양해에서 정리되어진다는 거예요. 총리의 리창을 확정해서 집권 상기 인선을 완성하고, 또 당정 중앙지방 경계를 다 허물어서 시진핑이 전부 챙기는 통일된 지도력으로 가고, 공안, 금융, 언론까지도 정부 소속에서 당 소속으로 이관시키며
무진장한 권한을 시진핑 밑으로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경제 성장률 5% 부분을 갖다가 중국이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2년 연속 목표치에 하회가 될 때는 시진핑 3년인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경기 부양으로 돈 풀기를 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 소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최근에 베트남이 친미파 지도부를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친중국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서 미국 쪽에 붙어서 개혁 개방을 추구하다가 요 근래 갑자기요 지금 베트남의 2인자 주석이 실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푹이라는 주석이 뇌물 스캔들로 사임을 하고 최근 실각한 고위급 관료 3명이 전부 친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서방주의파인 이런 관료들, 친미 인사로 분리된 사람들이 대부분 숙청되고 친중파 이들은 대부분 북부, 하노이 북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시 권력을 장악하며 1인자 공산당 서기장뿐만 아니라 그의 최측근과 권력 빅4가 전부 친중파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의 특징이 결국은 이 개혁 개방을 하는 듯 친서방적 노선을 따르는 듯 하다가 최종적 순간에 그 체제의 성장에 한계가 부딪히면 급작스럽게 반동적으로 돌아서게 되는 공산주의적 속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은 끝났으니까 그 세태에 대비를 해야 된다. 자, 중국이 이제 세태가 과시화되면 결국 대만을 침공하고 군사 모험주의로 가게 될 거다. 망해가는 중국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이왕 망하는 거 니 죽고 내 죽자식으로 갈 수 있고 결국 내부의 붕괴와 몰락을 갖다가 밖으로 돌리려고 침공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1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고 또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것처럼 결국은요 떠오르는 신흥국가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쇠퇴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사고를 친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독재자의 칼집에서 민족주의라는 화살을 꺼내어 슈퍼사이즈의 북한처럼 행동을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런 것처럼 똑같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이 지금 중국 의존도를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1월 중국의 고도 성장은 영원히 끝났나라는 그런 기사를 알자지라, 중동의 이 카타르에서 놓은 알자지라가 보도했는데 거기서 중국을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삼은 많은 나라는 수요 급감, 체감할 것이다. 얼마나 빨리 동남아, 인도 등으로 올리는 공격가가 승부수이다라고 합니다. 한국, 중국에 나가 있는 반도체 공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국 재벌들, 또 더 나아가서 중국에 지금 여러 가지로 원재료 등과 얽혀 있는 기업들, 이제 이거 정리 못하면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오늘 제가 중국의 이 부채 문제나 부패 문제는 아직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은요 지금 이 내부의 부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부패 구조가 자본주의의 규모가 커지면 부패도 좀 어느 정도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면서 사라져야 돼요, 부패가. 그런데 여전히 부패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과 부패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한국 빨리 발 빼야 돼요.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